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공부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4강을 하겠습니다. 4강의 제목은 불멸의 명작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불멸의 명작. 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태어나게 했는지, 그 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전번 시간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서 보통 우리가 30년 기준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만일 동안 만군의 책을 읽히고 매일 만 원씩 예금을 해서 내 자녀가 세상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한 1억 이상은 준비되어서 자기가 마음껏 취업을 해도 되고 창업을 해도 되도록 준비를 해달라 하고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그려서 준비를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났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른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타고난 걸 물어보기 위해서 사주팔자라든지 혹은 명리라든지 뭐 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도 실제로 자기 뭐 전생이 어떻느냐, 사주가 어떻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데 특히 전생을 파악하는데 도움되도록 몇 가지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을 파악하는 자료로 자, 부잣집에 태어났는가? 두 번째, 부모님을 잘 만났는가?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잘 만났느냐? 네 번째, 배우자를 잘 만났느냐? 다섯 번째,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는가?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자신을 파악하시면 거의 파악이 됩니다. 보통 사주팔자로 파악한다 해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파악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렵더라도 공식을 아는 사람은 차근차근 풀어가면 반드시 끝에 가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과목이 잘 알아두세요. 인생의 축소판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과목입니다. 그 수학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왜? 우리 인생살이가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간단하게 해결해지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나 수학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안내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도록 안내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도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경험토록 안내하는 겁니다. 수학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을 미리 경험한다고 안내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나 푸는 과목으로 생각해서 수학을 재미있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수학 하나만 하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과목인지 간접적으로 짐작이 가시지요? 자, 여러분 인생도 공식만 알면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비록 내가 하품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인생을 상품을 능가하면서 불멸의 명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수학 문제 풀듯이 이 세상도 공식으로 풀립니다. 자, 이 세상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이건 여러분 한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자녀에게 안내하셔야 불멸의 명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칙, 이치, 원리 혹은 줄여서 법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과 연에 의해서 세상이 되어 있는 인연법이란다. 이렇게 공식을 딱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생의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정된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주위의 도움이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인생을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이렇게 고정을 짓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은 사주팔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유혹하는 말 혹은 현혹하는 말 혹은 착각하도록 안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라는 변수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씩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의 자녀가 인생에서 비록 하품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얼마든지 반전을 기해서 명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도움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 주위의 도움을 여러분들은 눈 밝은 선지식을 눈 밝은 선지식, 이걸 깨달은 분이라고 해요. 깨친 분. 여러분에게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학자를 만나서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머리에 지식이 남고, 깨친 분을 만나서 배운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명심하십시오. 깨친 분을 만나서 배운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카톡이 들려있는지 불후의 명작에 고전이 들려있는지,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많이 관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좀 더 자세히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제가 봅니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꼭 비슷한 그런 분을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곡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너무너무 많이, 그러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사주팔자가 안 좋다 하더만은 진짜 내 인생도 안 풀린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깨친 분을 만나고 있지 않는 한은 불멸의 명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고. 돌아와서 오늘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느냐고 한번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살아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분은 인생이 달라지겠죠.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분도 인생은 달라져요. 혹은 공자님의 논어를 본다든지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있다면 만나는 분이 공자님이고 노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주위의 도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만나는 친구와 늘 곡차를 마시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 나쁜 일도 하는 것도 없는데 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인생은 반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반전을 노린다면 반드시 깨친 분을 만나시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요즘 이걸 멘토다 혹은 스승이다. 그래서 어떤 멘토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제일 먼저 눈 밝은 스승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하품이다 혹은 상품, 중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워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 이전에 했던 결과일 뿐. 지금부터 너가 잘한다면 앞으로는 좋아진다고 제일 먼저 애인을 하나 삼도록 가르쳐 줍니다. 현, 미, 연. 이 애인을 평생 함께 하라고 눈 밝은 분은 안내합니다. 지금 여기 자신의 현재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래서 깨친 분은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 자기 인연이 이게 비록 일이라면 일을 소중히 하라고 안내하고 이게 사물이라면 그 사물을 소중히 하라고 안내하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먼저 소중히 하라고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히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본인의 노력, 주위의 도움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소중히 한다는 말은 한 번 더 멘토는 풀어서 안내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존중하면서 보답하라고 안내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멘토가 안내한 것은 현, 미, 연, 애인을 하나 곁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이걸 믿으라고 제일 먼저 안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주를 믿으라고 많이 안내했는데 불멸의 명작을 써야 될 분들은 지금 여기 자신의 말 한 번,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이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과거에 잘못 살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 지금 여기부터 잘 하신다면 앞으로 상품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소중히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소중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당연히 하다고 여기는 여기다가
눈여겨보게 돌려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라면 부모를 소중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소중히 할 수 없고, 소중히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도 지속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깨친 분은 제일 먼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꾸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 혹은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렇게 좌절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이런 기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 삶을 먼저 도와드립니다. 이 세상은 또 공식이 있습니다. 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운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친 분은 운을 물으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를 살리고 있는지 보시라고, 기가 살리면 당연히 운은 좋아진다고 안내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도와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데리고 이게 이 풀 한 그릇,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을 관찰하도록 멘토는 안내합니다. 풀을 자세히 보라고, 혹은 나무를 한번 봐. 나무는 어떤 경우도 나무 아닌 것, 즉 공기, 햇빛, 물, 흙, 바람, 여러 가지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깨우치도록 도와줍니다. 학자를 만나면 머리에 지식이 남지만 깨친 분은 그 자리에서 깨닫도록 안내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3cm 여행을 깨친 분은 안내합니다. 풀 한 포기만 이렇게 쳐다봐도 풀은 풀 아닌 요소인 햇빛, 물, 바람, 이런 것들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응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면서 너 자신을 자세히 보라고. 너 자신 역시 공기의 도움, 햇빛의 도움, 물의 도움, 땅의 도움 없이 숨 한 번,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음을 그 즉시 깨닫도록 합니다. 이렇게 깨친 분은 즉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검증하게 합니다. 풀 한 포기만 그런가? 나무도 그렇네? 나만 그런가? 상대도 그렇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지금보다 더 넓어지게 확장시키고 자기 생각을 더 지금보다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품을 뛰어넘는 반전은 어렵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하면서 곡차나 마시면서
시간 낭비, 몸 망가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자, 멘토는 깨친 분은 무엇이 다르다고요? 즉시 깨닫게 도와준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깨달음은 절대로 힘들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나 아닌 것이 별개인 줄 알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내 것 하나 더 가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깨친 분은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나 아닌 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관점을 단번에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던 숨 한 번, 물 한 바가지를 깨친 분은 도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하면서 본인의 노력만 강조합니다. 주위의 도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한은 상품을 능가한 불멸의 명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주위의 도움을 깜빡 잊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누구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한 번, 물 한 번의 도움에 감사함으로써 이제는 본인의 노력을 거꾸로 주위의 도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 주위의 도움으로 노력할 수 있었다고 이 주위의 도움 덕분에 이제는 했습니다라고 관점을 바꿉니다. 자, 주위의 도움 덕분에 합니다라고 관점을 바꿉니다. 자, 주위의 도움 덕분에 앞으로는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관점 바꾸기라고 합니다. 관점 바꾸기는 당연하게 여겼던 숨 한 번, 물 한 모금을 이걸 부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질문을 먼저 던져. 물은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공기도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공기의 도움 덕분에, 물 도움 덕분에 여러분이 마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부정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도와줍니다. 깨친 분은 언제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명작을 쓰고 싶은 분, 인생을 지금 반전하고 싶은 분은 누구를 만나느냐를 살피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런 관점으로 사시면 얘는 단번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거만하거나 혹은 아만이 나오거나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얼마 안 가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았을 겁니다. 내가 뭘 했노라고 하면서 이 목에 힘을 뻑 주고 하든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동창회도 안 나와요. 왜? 벌써 망했다고. 왜? 내가 했다고 이렇게 나를 강조함으로써 주위의 도움을 잊어버린 사람은 주위에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쉬운 공식을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줄, 오래 공부해야 되는 줄, 특별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야 되는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저 숨 한번 들어 마시면서 공기 덕분이구나 하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물 한 모금 탁 마시면서 이 물 도움 덕분에 물 마시는 이 찻잔 그릇 덕분에 마실 수 있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했다는 정말 안타까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은 내가 했다, 내가 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하늘이 뻔히 내다보고 있는데, 땅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데서 햇빛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했노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3분만 공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터득터득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는 관점으로 사는 분은 또다시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부담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했다고 폼을 좀 잡아서 잠깐 기분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자고 나면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밤새 뒤척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미래가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걱정과 부담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면서 인생을 반전하고 싶다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되지 않은 걸로 증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노린다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법, 그 관점은 내려놓으시고. 왜? 그렇게 해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관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구나. 물 한 모금도 물 덕분, 바가지 덕분이구나. 그거 깨닫는데 뭔 시간이 필요합니까? 철화정진을 계속해야 그걸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공기 덕분에 숨 쉬었다고 이제는 덕분에 했습니다로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한번 보십시오. 덕분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내 편이 되어줍니다. 이걸 줄여서 덕분입니다 해보십시오. 주위가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가 살아나면 반드시 운이 좋아진다는 이것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얄팍하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러 다니는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신이 창조주로서
창업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어떤 사람한테 묻고 그 사람이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하더라, 혹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 한마디에 그냥 묶여서 꼼짝만 하고 8년 동안 사귄 친구와 헤어지면서 다른 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이렇게 가도 내 인생이고 저렇게 가도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은 공식으로 풀면 반드시 풀립니다. 이걸 경험하라고 초등학교부터 수학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사노라면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만난단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공식으로 풀면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끝에 가면 정답이 나오듯이 풀 수 있단다 하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관점이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로 바뀐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보면 언제나 겸손해서 참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자칭 말을 하는 분을 간혹 뵈러 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한 걸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가을에 들녘을 한번 지나가면서 오늘 살펴보십시오. 그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익어가는 곡식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더라는 사실을 그 하나로 공부가 되신 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뭘 몰라서 헤매고 찾아다닙니까? 그저 덕분입니다 하고 자기를 숙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익어가는 분 혹은 익은 분이라고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경험했던 그 가을의 곡식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새롭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익으면 숙입니다. 여러분이 늘 덕분에 했습니다고 숙여보세요. 자연히 익어갑니다. 푹 가일일 때는 떫어서 맛이 없어서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익은 과일은 맛이 좋아서 오늘도 내일도 곁으로 달려옵니다. 왜? 맛있는 과일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읽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 덕분이라고 숙이면 빨리 익어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인생의 명작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어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노력은 내가 했다 했을 때 저는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5%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95% 이상의 도움을 받는데 어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하고 관점을 바꿔서 보시라고 합니다. 또다시 발상의 전환을 해볼까요? 나는 5%만 노력하면 되는구나 하면 얼마나 짐이 가벼워집니까? 95%는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내 자신을 늘 희망찬 긍정의 자세로 삶을 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5%만 힘쓰십시오. 그 5%를 도와준 덕분이라는 자세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지속적인 도움이
여러분 곁에 갈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불멸의 명작을 쓰도록 돕는 분은 당연히 여겼던 물 한 모금 공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내 인생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가 늘 5%만 하면 된다고 짐도 가볍게 도와줍니다. 오직 방향을 도와준 덕분이라고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 하는 방향으로 감사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서는 하품, 상품이 사실은 잘못 본 자료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눈이 5개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하품이라고 상품 못 따라갈 걸 알았는데 모든 사람은 똑같이 육신의 눈도 있고 부처의 눈도 있고 법칙을 깨달아서 사용하는 눈도 있고 지혜를 밝혀서 사용하는 눈도 있고 마음을 꿰뚫어서 사용하는 눈도 있다고. 유관, 불안, 법안, 해안, 천안에 5가지 눈이 있음을 먼저 안내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먼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의의 명작, 불멸의 명작은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오늘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관점을 바꾼 오히려 도구로 삼도록 멘토는 안내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먼저 배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쓰시라고 관점 바꾸기 1탄을 안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혹은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것 하나,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 관점 하나 바꾸면서 지금의 나를부터 상품의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반전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이 모두는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내 손에 어떤 책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